여기까지가 제 2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68쪽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3작업이고요. 90쪽 할 겁니다. 자, 90쪽은 부분합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부분합 갈게요. 기능은 부분합의 뜻은요.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별로 계산하는 기능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분합을 하면 되는데요. 아마 문제에 보면 함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개수고요, 처음이. 두 번째는 평균 또는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자, 정렬은인데요. 문제에 보면 요거요. ITQ 엑셀은 정렬은요, 대부분 내림차순이 많아요. 내림차순. 그럼 이거요. 자, 1부터 우리처럼 요 가부터 A부터 읽으면 우리가 읽는 방식이죠. 이게 오름차순. 반대로 거꾸로 읽는 방식이 내림차순입니다. 자, 또요. 이게 정렬하고 그럼 부분합이 어떤 과목이 되냐라고 하면 정렬했던 제목이 그룹화할 항목의 이름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크 한번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요, 저 하나만 또 적어요. 자, 부분합인데요. 자, 풀입니다. 자, 문제 읽으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단위기의 평균을 구하래요. 출력 형태는요, 그룹이죠. 문제에 함수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평균이든 개수든. 그래서 그 글자가 적혀 있는 게 그룹인 거예요. 적을게요. 제조사를 내림차순으로 자, 얘가 풀입니다. 아이고. 제조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실제 문제는 뭐예요? 출력 형태처럼 이란 말이 제조사를 내림차순까지가 출력 형태처럼입니다. 근데 옆에 제품명의 개수지만 누굴 가지고 할 건데요. 제목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출력 형태가 제목을 잘 보고 해라 라는 건데 저기 제조사를 앞에 적어버리면 뒤에도 알려주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얘네들은 말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그래서 뭐라고요? 함수가 적혀 있는 제목이 그 정렬을 해야 되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자, 체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3작업을 조금 전에 복사해놨다, 그죠? 그럼 요 상태 그대로 할게요. 자, 범위를 다 잡으셔도 되고, 컨트롤 A 눌러도 되고, 정렬은 우리 필터 해보셨죠?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정렬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정렬 기준 누구라고요? 제조사라고요. 그럼 여기에 제조사를 클릭하면 되고, 제조사를 오른쪽에 오름 차순할래, 내림 차순할래 라고 했는데, 책에는 8도 붙어 있어요. 제일 밑에가 농심이에요. 그럼 내려가죠. 그럼 내림 차순. 제조사를 내림 차순으로 해줘라고 합니다. 확인. 그러면 보세요. 팔도끼리, 오뚜기끼리, 농심끼리 다 되었는지. 그럼 여기까지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앞에 보면 부분합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오른쪽에 가면 그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 여기 보면 세 번째가 부분합입니다. 클릭. 그리고 하기 전에 보세요. 왼쪽에 아무것도 없지요? 합니다. 부분합.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화면이. 누굴 가지고 부분합할래? 라고 했으니 아까 저는 뭐라고 적었어요? 제조사별인데요. 그럼 또요. 아까 여기 정렬했던 이름이 누구랑 같아요? 그룹화할 항목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정렬한 거 뭐죠? 제조사. 제조사별로 누구예요? 제품명이죠. 제품명의 개수라서 계산은 그럼 얘는 필요가 없네요. 판매 수량은. 글자 누르면 변화 없어요. 네모 체크 눌러야 해제가 되고 제품명을 네모 박스 누르세요. 제조사별 제품명의 합계가 아니라 개수. 함수는 개수가 됩니다. 다시 제조사별로 제품명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됩니다. 됐나요? 확인. 그럼 교재 확인하세요. 그럼 교재 보면 3, 2, 3, 8이죠? 교재 보셔야 돼요. 제 거 말고. 다시 한 번 더 해야죠. 판매 수량 단위 개의 평균. 한 번 더 개요에 가서 부분합. 누구 별이에요? 제조사별. 판매 수량 단위 개라서 이번 제품명 아니지요? 해제할게요. 그러면 안 보여서 막대기 내릴게요. 판매 수량 단위 개. 이번에 개수 아니잖아요. 문제가 평균이죠. 근데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개수가 구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밑에 보면 나머지 건들면 안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인데요. 맑은 새로운 값으로 개수 지우고 평균으로 구해줘라고 돼서 얘 지워라 라는 뜻이에요. 얘 지우면 안 되잖아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체크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개요를 지우시오라고 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하기 전에 얘가 없었어요. 요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워줘가 돼서 범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이렇게. 저 이제 할게요. 개요 지우라면서요. 그럼 여기 있네요. 개요. 그럼 여기는 그림 말고 글자 이번에는. 누르면 개요 지우기가 있어요. 또는 윤곽 지우기가 있어요. 여기를 요 선을 윤곽이라고 해요. 개요라고 해요. 누르세요. 개요 지우기. 그러면 없어집니다. 이제 책이랑 똑같지요? 3번. 나머지는 출력 형태인데 우리가 이게 맞기 때문에 복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요. 책에 보면 팔도 평균, 팔도 개수가 또 선이 다 보이죠? 그래서 D와 E 사이에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면 돼요. 숫자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틀린 거 있나 없나. 자, 저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3작업. 그럼 얘만 80점이에요.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하시면 280점이에요. 차트까지 해야 380점. 자,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3작업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104쪽 갈게요. 104쪽. 자, 104쪽을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얘를 하기 위해서 저는 또 엑셀 작업 좀 할게요. 우리 자, 하나만 해요. 제3작업 있죠? 얘를 컨트롤 눌러가지고 누르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요 삼각형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보내시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연습할 때는 해놓고 나서 복사해놓고 가서요. 얘는 그대로 둘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자, 33으로 만들고 뒤에는 다 지울게요. 새로 지우고 나면 하지 마세요. 그럼 또 1번부터 8번까지 해야 되니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엔터 할게요. 자, 올릴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필요 없어서 지울게요. 해요. B부터 I까지 한 단계 더 갈게요. 오른쪽 누르고 삭제. 아마 깨끗할 거고요. 그럼 문제 한번 읽을 건데 손가락 읽을게요. 이번에 제1작업 시트의 시트를 이용하여 복사하라 말 없네요.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랍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정리할게요. 제3작업에
자,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 나오면 지금 영역은 돼 있지만 범위라는 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제1작업, 2작업의 손가락 지문 보고요. 무조건이에요. B4부터 H12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좀 읽을게요. 1번. 판매 가격 및 제조사별 제품 코드의 개수와 판매 수량 단위계의 평균을 구하시오 합니다. 판매 가격을 그룹화하고 제조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고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시오. 행의 종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서식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합니다. 그럼 또 좀 볼게요. 피벗 테이블인데요. 피벗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구누구를 필요로 해서 뽑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표를 좀 만들어줘 라고 해서 미니표를 만들어내는 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그래서요. 밑에 제가 하나 단구 표시 하나 해놨죠. 문제 보시면 지금도 출력 형태 보시면 그 영어 BC 있죠? 경계란 사이에 세로 쭉 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3, 4 사이에 선을 가로로 쭉 그으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가 B가 되고 C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 해요. C2가 제조사죠. 그럼 얘가 열 레이블. B4에 아마 판매 가격 적혀 있죠? 행 레이블. 그리고 C4에 개수 제품 코드, 평균 판매 수량 개가 적혀 있죠? 얘가 시그마 값, 함수들이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거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할게요. 자, 경로는 피벗 테이블인 거잖아요. 테이블 만들어줘 삽입이에요. 도형 있는 자리. 그럼 제일 왼쪽에 표가 있고 피벗 테이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풀면서 항상 어때요? 1, 2, 3 만들어 놓죠? 3 작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가 됩니다. 시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가 됩니다. 나머지는 강제로 하시되 몇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뭐 개수라든지 또는 평균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수 변경이라 하는데요. 그 이름을 값 필드 설정이라고 합니다. 값들의 필드 제목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아마 합계 콜론 누구누구가 나오면 그 셀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그룹 있어요. 아마 2번에 그룹화하고 라는 말이 있을 건데요. 구하고자 하는 값 위에서 제목 아니에요. 실제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그룹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5행의 제일 작은 숫자가 시작이고요. 제일 마지막 줄의 제일 큰 숫자가 끝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 예제 적어놨어요. 요 1이 시작이고 요 숫자가 끝입니다. 풀이는 1부터
20까지 살려보세요. 뭐 1부터 5까지든 16부터 20까지 살리면 1, 2, 3, 4, 5, 16, 17, 18, 19, 20이에요. 5네요. 그럼 1부터 20까지 5단위로 그룹화해줘입니다. 근데 문제가 날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문제지 보고 또는 출력 형태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마 3, 4번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인데요.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이고요. 우리 두 개 써야 돼요. 하나는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서 바로 보이는 항목에서 레이아웃, 레이블에 있는 셀 병화 및 가운데 맞춤. 3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빈 셀 표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마 똑같은 화면이 문제가 3번이네요. 4번에 보면 행의 총합계를 없애라 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두 번째 탭. 요약 및 필터입니다. 여기는 해야 되는 부분 좀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조건을 조금 보고 나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1작업을 가고요. 저희는 3작업 아니고 33이에요. B4부터 H12까지. 삽입. 표. 왼쪽에 피벗 테이블인데 글자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자, 우리는 33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바로 가세요. 33작업 B2 됐나요? 취소할게요. 범위 잡혀 있어요. 삽입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 바로 가세요. 기존 워크시트 제 33작업 실제는 3작업이죠. B2 클릭 그럼 이거죠. 33작업의 B셀에다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줘가 되는 거죠. 확인 그럼 요렇게 돼요. 그리고 저에게요. 오른쪽에 요 화면이 나타나면 제목을 드래그 하시며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나는 여기가 편해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되고 아니 하면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그리고 전 지금 계속 선택지 위에 있어요. 바깥쪽에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클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오른쪽 위에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도 있어요. 저는 여기를 쓰진 않을 거지만 확인하면 좋겠죠. 또요. 피벗 테이블 필드죠. 끌게요. 나 모르고 닫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위에서 오른쪽 버튼 제일 밑에 필드 목록 표시를 누르면 생겨요. 저는 이게 만약에 하는데 불편하다. 저는 밑에 쪽으로 내려버려요. 일부러 닫지 않고. 그러면 작업하기에 조금 편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줄 다 그어놨죠?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문제 읽어도 저도 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할게요. 제조사가 C2에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잖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클릭하지 마시고 제조사 위에서
십자가 나오죠? 드래그해서 열 위에 놓으시면 요렇게 생겨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기. 틀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B4에 판매 가격 보이죠? 판매 가격을 행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놓자마자 자 이제 C 되죠? 자 또 해요. 그 다음에 아까 B4를 보면 제품 코드지요. 그럼 안 보이기 때문에 올릴게요. 제품 코드를 요 값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자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란 얘기입니다. C4는 판매 수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 수량 단위계를 값인데 개수 밑에다가 놓으세요. 그럼 이제 제자리가 되고 모양이 교재와 똑같진 않아요. 비스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1번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아직 중이에요. 할게요. 자, C2가 열 레이블이 아니고 제조사잖아요. 선택돼 있죠? 그대로 덮어 쓰세요. 제조사 적고 엔터. 한 번 더. B사는 뭔데요? 판매 가격이에요. 판매 가격 엔터 하시면 요렇게요. 근데 C4는 개수 제품 코드가 맞지요? 근데 여기는 평균이잖아요. 또 적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적는 거는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함수 변경은 지금 평균 바꿔야 되잖아요. 더블 클릭하라고 했어요. 클릭. 여러분 얘를 클릭해야 되고 이거 클릭해야 되고 여기 클릭해도 아니 여기죠. 자, D4, F4, H4 중에서 원하는 거 하세요. 어차피 똑같은 케이스라서. 클릭, 더블 클릭. 그럼 값 필드 설정 나오죠? 문제 뭔데요? 평균인 거잖아요. 평균. 확인하시면 안 돼요. 위에 원본이 판매 수량 단위계인데 함수를 바꿨다 보니까 달라졌네요. 이건 왜 다르게 해요? 우리 판매 수량 Alt 엔터 가로 열어서 단위계 한 상태잖아요. 엑셀은 Alt 엔터 한 자리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분석 작업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합니다.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 이름이에요. 다 고치지 마시고 없는 것만 적으면 돼요. 량 뒤에 클릭해서 가로 열어서 단위 콜론 객까지 적어서 가로 닫으면 돼요. 이거는 복사 붙이기 안 되네요. 해볼까요? 얘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자, 확인하시면 요렇게 됩니다. 다 바꿔지지요?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2번입니다. 판매 가격을 그룹화하고 해요. 그래서 B열을 보면 401 빼기 400이고요. 7행은 1201 빼기 1600이에요. 거기에 끝에 1을 뺄게요. 그럼 거꾸로 800 빼기 400은 400이지요? 자,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그룹 있어요. 제일 작은 숫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글자를 수정하시면 요 체크된 거 없어집니다. 401 적으면 자체적으로 지워집니다. 자, 끝은 1600이네요. 단위는 400입니다. 자, 얘는 자기 자신부터 살리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저 이렇게 할 건데 틀리면 다시 올 거예요. 확인. 맞나요? 다시 할게요. 자, 원하시는 셀에서 이렇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셀에서 셀이에요. 범위라고 한 적 없어요. 자, 클릭해서 약간 뒤쪽으로. 저 원하시는 셀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제일 작은 숫자 401. 제일 큰 숫자 1600. 800에서 400을 빼거나 1600에서 1200을 빼면 400이지요. 확인. 그럼 한 번 더 보면 되죠. 제조사를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했어요. 또 보세요. 어디? 삼행이네요. 팔도, 오뚜기, 농심이에요. 이거 많이 봤죠? 우리 부분합할 때도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오름차순이에요. 데이터 가는 거 아니고 제조사 있죠? 삼각형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있네요. 자, 누를게요. 오름차순 누르면 농심부터 그리고 잘 봐요. 책 보세요. 출력 형태. 제조사의 옆에 있는 요거 있죠. 네모. 화살표 보이세요? 위로 가 있어요? 아래 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힌트 주는 거. 지금 제가 오름차순 했더니 위로 올라가죠. 그럼 또 누를게요. 내림차순 누르면 내려옵니다. 자, 얘가 정답이네요. 그래서 ITQ 엑셀은 뭐다? 정렬은 내림차순이다. 를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2번까지였어요. 3번이에요. 자, 체크하세요. 3번부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고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시오. 4번에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까지 있나요? 거기까지 체크하세요. 그러면 3번부터 4번에 행의 총 합계를 지우고까지가 하나의 문제. 해요. 저는 지금 여기 눌러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자, 여기죠. 저 그럼 하나만 하고 가요. 여기가 이 지금 가로들의 값들의 합계인 거예요. 개수거나 평균이거나. 여기는 행의 정합계. 그리고 여기는요. 세로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는 개수라서 그럼 여긴 1과 2를 더하면 3이지요. 그럼 세로가 뭐라고요? 열이에요. 그럼 여기는 열의 총합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 IJ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더요. 팔도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셀이라서. 근데 우리 요거랑 똑같은 방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서 그럼 여기 아마 가운데 부분에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우린 제조사 밑에 팔도지만 책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 팔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빈 셀 있죠? 여기 뭐 있어야 돼요? 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 빈 셀에요. 별을 누르면 보이세요? 부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렇다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능으로 해줘라는 뜻이라서 그럼 할게요. 전 또 누르고 여기 눌렀어요. 오른쪽 누를게요. 그럼 밑에서 두 번째 3번 문제 그대로 푸시면 돼요. 여기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게 요 부분. 자, 밑에 쭉 내려갈게요. 3번의 끝에 보면 빈 셀은 이라고 쓴 빈 셀은까지 써요. 여기 박스에 별별. 4번이에요. 행의 총합계는 이라고 했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요 양미 필터. 가야 있어요. 행의 총합계는 해제하라, 지워라 했으니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 아직은 안 나겠죠? 확인. 그러면 여기가 덩어리가 없어지고 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8도가 어떻게 됐어요? 눌렀더니 병합이 됐네요. 아까는 여기 밑에서잖아요. 자, 요게 체크하시면 되죠.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왜? 4번에 보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처럼인데요. 책 보세요. 여기 숫자는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숫자들이 그 네 자리 있는 부분은요.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죠. 또 여기에 책에 보면 저는 3333, 여긴 6666 있어서 소수점도 있어요. 책에는요. 소수점이 없어요. 별은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왼쪽에 있거든요. 근데 책에는요. 이 별이 제품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요. 그럼 이거 엑셀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합니다. C5에서부터 다 잡아요. B5 아니에요. C5에서부터 다 잡아요. 홈 가세요. 맞춤에 가서 여기 가운데 정렬 있어요? 눌러요. 그럼 모든 자료가 가운데 정렬 갑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쉼표만 주면 끝. 그럼 이제 1000 단위 구분 기호에서 오른쪽 갑니다. 이게 엑셀 성질을 이용하는 거. 자, 이렇게 하시면 80점 주겠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해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